네, 중국이 5년 만에 코로나 격리 없는 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경제 성장률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예, 베이징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 전략입니까? 네, 이게 중국의 중산층이 5억 명으로 늘었다. 양해를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19년 4억 명이던 중산층이 5년 사이에 1억 명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3인 가족 기준 월 가구 소득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 원을 벌고 100만 위안 이상의 저축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불립니다. 핵심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2,500달러에 달해 대량 소비가 가능한 단계라는 겁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해외 투자 감소,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도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처럼 기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럼 돈을 많이 푸는 걸까요? 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0% 적자 예산으로 4조 600억 위안을 편성했고 특별 국채 발행 역시 1조 위안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장의 예측과 달리 보수적인 접근인데 경제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대책도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 지방정부 채무도 이 신규 채무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일단 14억 명이라는 큰 소비 시장이 작동해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더 낮추고 소비 촉진을 위한 대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낡은 차,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자는 얘기가 중국 경제장관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1, 2월 중국의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推动消费品以旧换新，既是增强当前经济增长的动力，巩固回升向好的有力举措，也是推动高质量发展的长远之策。 네, 이번 양회의 특징이라면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원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 강화에 방점이 찍힌 건가요? 네, 이게 시진핑 1인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리용중 전인대 부위원장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한 공무원 조직법 수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이 세 개 대표 중요 사상에 이어 이 시진핑 사상도 추가된 겁니다. 修改国务院组织法的首要政治要求，就是明确国务院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明确党和国家的指导思想，特别是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国务院各项工作的指导思想。 이 국무원법이 개정되는 건 1982년 이후 처음입니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과 함께 추진했던 당정 분리 개혁을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 합일 시스템으로 복귀시키는 건데요. 이 국무원법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총리가 공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리 책임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상징적으로 전인대 폐막일에 개최되는 중국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30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요. 앞으로 총리의 활동과 7인 상무위원 체제가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되는데 리창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实践充分表明，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中国人民有勇气、有智慧、有能力战胜任何艰难险阻。 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4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첫 핵 추진 항모로 계획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항공모함인 라오닝함은 훈련용에서 젠 31 등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용으로 개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산둥함, 사출형 발진 시스템을 갖춘 푸젠함도 건조가 됐는데 여기에 4번째 항모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3번 함까지 모두 디젤 방식이라면 이 4번 함은 원료 재공급 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해군은 곧 네 번째 항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2027년 건군 100주년에 맞춰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척, 2035년까지는 모두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해에서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섰죠.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방어와 우주 분야 등의 전략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상대로 한 강군 건설과 대만과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양해에 집중하는 사이 미국의 구축함인 존 피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항해가 중국 영해 너머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역시 대규모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지역은 동부의 타이둥, 리다오 등 이 세 곳으로 가까운 곳은 중국과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중국을 향한 맞대응 차원으로 읽힙니다. 조만간 야간 전투 비행 훈련을 재개하고 대만 동부에 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서 양안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AI 인공지능 반격에 나섰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운동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10대 정부 과제 첫 항목에 바로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에 도입하는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AI를 키워드로 한 기술 혁신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챗GPT와 문장을 영화 수준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소라 등 획기적인 AI 제품을 출시하자 중국도 독자 AI 생태계 육성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심화하고 또 데이터의 개발과 유통, 사용과 관련해 일체화된 컴퓨팅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就是政府如果推动这些几百家做大模型的公司转入到为中国的这种传统企业转型升级提供这种大模型的垂直化的定制服务，我觉得这个会给中国用大模型带来一场工业革命一样的生产力的提升。 실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이 대중국 첨단 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역시 필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798억 위안, 우리 돈 70조 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이 우주와 항공, 정보, 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망라한 이 중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가 전략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 컸는데 양자 기술은 26.1%포인트, 우주, 항공, 해양은 24.2%포인트, AI도 12.1%포인트나 앞질렀습니다. 이게 2년 전 자료니까 올해는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